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얘기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실행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실행을 시킬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불안도 하고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우리와 같이 이런 심통돔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제안을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드리고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시골 내려가는 것도 시골 내려가는 거지만 사실상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 일단 적어도 돈도 들 건데 어떡하지? 나 돈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고민한 결과 집이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구성원으로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는 그분들한테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그러니까 오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실행 계획입니다. 심통돔이 좋기는 한데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책에다가 적어놨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생각이에요. 전제 조건 있는 거 아시죠? 심통은 추후에 회의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실행계획 첫 번째, 인적 구성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인적 구성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인적 구성원이 몇 명을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800가정이 있어야 돼요. 800가정. 800가정. 그러면 지금 저희 회원 수가 지금 한 60 몇 명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정이 겹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3, 40가구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에 입주 의향서를 받아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을 포함해서 10가구가 입주하겠다, 지어지면 입주하겠다 라고 입주 의향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현재 10가구 35명 그렇게 그 인적 구성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이제 곧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채우는 방법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셀과 여기도 셀이긴 셀인데 이렇게 묶이면 이게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책에는 없어요. 시즌3, 시즌 4쯤에 가면 셀과 클러스터라는 그 포스트가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셀은 한 개, 최소 단위 한 개를 말을 하는 거고요. 클러스터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묶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셀 하나, 셀끼리 묶어서 묶음. 자, 우리는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목적 자체는 제가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다 보니까, 특히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다 보니까 발달장애를 가진 이런 중복합 이런 그 가정들을 여기서 말하는 파란색 가정으로 해서 200가구를 모집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의 경우를 예를 빗대서 저희 집이 그러면 저희 친척, 그러니까 규현이나
규현이의 뭐 이모, 고모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고 묶어서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척, 아빠 친구, 엄마 친구, 하여간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규현이가 아는 사람들을 묶는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런 구성이 지금 됐어요. 사실상 그 아까 말한 10가구도 저로 인해서 묶인 가정들이에요. 그것처럼 200가구의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와 비슷한 가정들을 찾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도 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없는 집으로서의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더라는 얘기인 거죠. 뭐 사정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사정이 별로 좋지가 못하세요.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 내려가면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상 아이 키우는 집에 돈 넉넉하게 있지 않고요. 아이 다 키우고 나면 대부분 자기 자신들 노후를 준비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했죠. 힘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문제 해결하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명을 했고, 그분들 중에 저는 이렇게 셀과 클러스터가 조합이 됐단 말이죠. 새로 들어오시는 가정들도 분명히 저하고 비슷한 유형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자녀잖아요. 본인들의 자녀가 나중에 거기서 사는데 가급적이면 아는 친척, 친구 이런 분들이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그래요. 뭐 살다 보면은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저도 이제 그 집 아이를 이제 알게 될 거고 뭐 그렇게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자기네 친척들 또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시간에 말했던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뭐 작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취업이 불안한 세대에 평생 입장 제공해주고 나중에 살다가 노후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셀로서 있는 집 가정 200가구가 모이면 자연적으로 이 주변에 붙은 이 셀 없는 집 가정도 저희는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0가구가 모이면 그분들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싸심도 200가구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올해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구성원이 구성이 되면 두 번째로 이제 어차피 집을 짓는 거니까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땅입니다. 땅 몇만 평? 10만 평이 필요해요. 이 10만 평을 우리 800가정, 1000가정한테 돈을 모아서 살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집 짓는데 그냥 뭐 1년에 뚝딱 짓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돈을 내놓고서 기다리는 게 보통 아파트겠지만 저는 그렇게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다 저희 그 밴드 혹시 들어와 보셨는 밴드를 혹시 들어와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저희 밴드 첫 화면에 1-0.99는 신통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1-0.99는 무슨 뜻이냐면 1은 1억을 뜻하는 거고요. 0.99는 나중에 잔금으로 내는 돈 0.99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1억 중에서 잔금이 9,9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겠죠. 저 100만 원 그것도 지금 내란 소리는 안 해요. 왜냐면 인적 구성원이 다 구성이 되면 우리 입주할 사람이 진짜 800가정 모이고 그 위에 어머니 아버님들까지 다 모아서 1000가정이 된다 그러면
이때 뭐 저는 신통재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재단이 맞는지 사단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신통재단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만들 때 이때 100만 원을 저한테 내는 게 아니라 신통재단에다 넣는 거예요. 마이홈 1억에 보증금 쪽이죠. 근데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면 인적 구성원이 구성된 다음에 재단이든 사단이든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체를 만들 때 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돈으로 요 100만 원씩을 모은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요거는 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10만 평이라는 땅을 어떻게 가서 저기 할 거냐? 사실상 돈 갖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10만 평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으로 가서 그 지방의 자치단체장과 이제 협상을 할 거예요. 어떤 협상을 할 거냐면, 첫 번째로 나는 그러니까 A시라고 할게요. A시의 인구를 순식간에 3,000명으로 늘릴 수가 있다라는 조건을 걸고요. 3,000명 모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당신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혹시 토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대상처를 찾아다닐 거고요. 그게 뭐냐면 지방에 지어진 전시성 행정에 의한 그 문제성 테마파크, 뭐 농촌체험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한테 달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을 포함한 10만 평.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지자체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계획에 따르면 이 땅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다. 20년 동안 분납하게 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걸 거예요. 어차피 시골에는 땅 많아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살래니까 아깝다는 거죠. 뭐 그냥 받을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사실상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땅을 지금 신통돔이라는 걸 만들고 나면 나는 이거를 100년이 됐던 1000년이 됐던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100년, 지금 내 나이에서 한 60년도 아니지, 한 40년 정도만 지나면 저는 죽고 없을 거예요. 제가 죽고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제 아들 살아있고, 제 아들도 어떻게 결혼하게 되면 그 또 손자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라하고 지자체에 돈을 직접적으로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자, 뭐 일단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20년 분납 조건으로 땅을 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자, 그래요. 그러면 땅, 뭐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럼 세 번째, 건물은 또 어떻게 지을 거냐? 건축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건축비는 책에 써있듯이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을 거예요.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이 공익재단의 지원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얘는 나중에 책에도 있지만 상생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자,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건축을 지으려면 일단은 계약금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초기 자금을
재단에서 바로 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그러니까 우리 재단 말고 공익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건축비의 초기 자금을 줄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말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그 재단의 물건을 우리가 도움에 드릴 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책에다 예를 들어놨는데 LG전자에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제품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삼성에서 돈 대줘 갖고 짓게 되면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갈 거고, LG에서 돈을 대준다면 LG전자 제품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땅이 작은 땅이 아니고 사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와도 협상할 협상거리도 많고요. 이 재단, 공익재단들하고도 협상할 협상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전 책에다 이런 계획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허황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자기네 주차장에서 그 컴퓨터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옆에 사람들 반응 다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몰라요. 근데 사실 제가 설득하는 것만큼 스티브 잡스도 설득을 했었을 거예요. 저만큼 확고하게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사실상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유지하는 거는 저도 어려워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뭐 저와 같이 가시면서 저와 같은 꿈을 꾸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놓고 만다면 그냥 현 상황에서 나중에 닥칠 미래 문제 같은 것을 그냥 준비 없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